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의예과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대학들이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있고, 또 2025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직 모집 요강과 입시의 결과들을 발표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경희대학교가 가장 먼저 발표하게 되어짐에 따라 경희대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로도 모집 요강이나 입시의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 대학들이 있으면 신속히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죠. 흔히 말하면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경희대학교가 당연히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성균관대보다는 조금 더 낮은 대학이고, 또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서울 소득권으로 합류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쳐가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의 시행계획도 같이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면 2026학년도에 경희대학교는 110명을 선발하고 정원회에서 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4명이 줄어서 25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은 22명에서 15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15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이 축소된 만큼이 정시 모집 인원으로 넘어갔죠. 44명에서 55명, 11명이 늘었습니다. 2027학년도의 시행계획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5명으로 동일한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15명에서 11명으로 4명이 줄고요. 그 4명이 줄어든 인원이 논술 전형으로 넘어갔죠. 15명에서 11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지긴 했지만 22, 15, 11명으로 점차적으로 그 인원이 축소가 되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오히려 어떤 인원? 정시의 모집 인원은 44명에서 52명으로 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도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5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집 인원이 확대되는 쪽은 정시,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고,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지는 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은 축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축소되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경기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이 1.0이거든요. 사실상 뭐냐면 서울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을 선발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축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2026학년도에 15명을 선발하고요. 전형의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서 7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라서 30%를 반영합니다.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학생부는 2026학년도로 가면서 한국사가 추가돼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결국은 5개의 교과목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교과목이 한국사까지 포함이 되니까 교과목을 좀 확대시키다 보면 결국 내신 성적이 좀 낮아지는 효과, 교과목을 확대시키다 보면 내신 성적이 낮아지고, 내신 성적이 낮아지면 결국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으로 기반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너무 높으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의 반영 교과가 늘어나게 되면
내신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의 과탐은 2과목 평균입니다. 3, 4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대에서는 약간 하위 구간에 해당되죠. 세계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서울대학교처럼 세계 영역 등급합 7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3, 4의 수능 최저는 대부분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경희대학교 수능 최저의 3, 4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거의 67%에 다다르죠. 결국은 뭐냐면 67%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라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결국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 또는 내신 성적의 하락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학생부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평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50%, 50%를 반영해요.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라고 한다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에 대한 노력과 전공 계열 관련 교과의 성취도를 묶고자 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를 사실상 거의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희대학교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종합평가라는 것이 반영이 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에 지원하는 경우 사실상 경기권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천대학교나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의 원서 지원 학생들의 내신 평균 성적이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권을 벗어나서 서울권으로 진입을 하면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100% 전형을 유지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얘는 결국 내신의 정교과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정교과가. 보시는 것처럼 반영교과 A와 반영교과 B로해서 거의 모든 과목들이 정교과가 세부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교과에다 서류평가 10%가 들어가죠.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신 100%를 두는 학교들은 내신을 정교과 반영을 하게 되고 내신만으로 평가하기 없기 때문에 서류평가 또는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내신 성적 외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평가하게 되고 또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시켜요. 경희대학교처럼 수능 최저가 3, 4인 경우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좀 높죠. 그렇죠? 4개 영역 등급합이 5나 4개 영역 등급합 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면접을 적용시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경기권을 이상을 진입을 하게 되면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질 수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교과 종합평가, 서류평가에다가 거기에다가 면접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5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달라지는 점은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배수가 늘어요. 1단계 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거?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단계 배수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2026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교과와 동일하게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 2과목 평균을 반영하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른 이탈자를 고려한 결국은 1단계 배수를 3배수로 4배수로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상 3, 4라고 하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약 67%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경희대학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느냐 수능 체제를 반영하느냐가 입시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든 수능 체제를 반영하든 입시의 결과, 내신 성적의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대부분 70% 정도의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의 방식이 전년도하고 조금 더 달라지고 면접의 시간이 전년도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면접의 방식을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공통 질문에서는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형식은 개인 면접으로 면접관 2인 대 지원자 1인 10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하죠. 결국은 면접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않아요. 그리고 모든 모집 단위의 출제 문항의 면접이 없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만큼 면접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단계의 배수가 늘어난 이유는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반영에 따른 수능 최저 미충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요소는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의 40%, 진로 역량의 40%, 공동체 역량의 20%를 반영하고 사실 이거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죠. 세 개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에서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으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공 관련 교과 이슈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은 다른 대학교의 논술 전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의 논술 전형이 수리 논술 중심이죠. 수학 중심의 논술인데 경희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의예과에 한해서 이렇게 수학과 과학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경희대학교 논술 일자는 2025년 11월 15일에 논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서는 수학의 60%, 과학의 40%를 반영하게 되고 각 4개 문항 내외 120분으로 실시하며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입시의 결과가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시의 결과가 있었을까? 2025년도에 입시의 결과를 보니까 모집 인원이 22명이었고요. 지원 인원이 152명, 경쟁률은 6.91. 경쟁률이 낮죠. 야, 경쟁률이 6.91이면 정말 낮잖아. 근데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경희대학교 의예과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경쟁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경희대학교 입결을 보고 원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경희대학교 입결이 전년도에 1.01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사실상 1.0이 되지 않으면 원서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6.91의 경쟁률이 나온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1.01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세계 영역 등급합이 4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이탈자를 생각을 하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여지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서를 쓰는 모든 학생들이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입결을. 그러면 전년도 입결 자체가 1.01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1.0이에요.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썼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결국 내신 성적이 확대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67.8%, 2024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68.7%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10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상위 구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상위 구간의 학종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025년도에 29명을 선발했고 722명이 지원해서 24.90대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비 순위는 14번, 충원율이 48.3%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보니까 1.20, 1.33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왔어요. 전년도보다 70%의 성적은 1.04에서 1.20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20,
1.33 정도 되니까 내 내신 성적이 1.2 정도 되니까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도 원서를 쓸 수 있고 자사고 학생들도 원서를 쓸 수 있고 과학고 학생들도 원서를 쓰고 또는 해외고 학생들도 원서를 쓸 수 있겠지만 여기 보여지는 1.20이나 1.33이라는 성적은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대략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1.20이라는 성적이 일반고 내신 성적 1.20이나 1.33이 되면 붙는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꼭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내신 성적, 세부적으로 일반고 학생이라면, 자사고 학생이라면, 과학고 학생이라면,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이나 학교의 프로파일이나 학업 외적인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원서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보시고 계시는데 2025년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50%의 성적은 1.08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실제 합격을 하려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입결 차이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50%가 1.08이라는 얘기는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50% 정도의 학생들이 이 정도에서 붙었다는 얘기고 보시는 것처럼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 또 2점대 중반까지도 합격정이 나올 거고 대부분 이 성적대에 몰려있는 학생들은 상해 명문고등학교 또는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점은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1.1 이내의 내신 성적이어야만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상위 명문고 학생들은 대부분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대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자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고보다 유리한 건 아니죠. 아시겠지만 자사고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자사고 내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자사고가 자사고 같은 계열 내에서 우수성들이 인정이 돼야 돼요.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거의 100명 정도가 원서를 쓸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한 지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우수성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의예과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이렇게 원서를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희대학교 의예과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경희대학교 의예과의 원서를 쓰겠지만 동일 학교 내에서 동일 계열 내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의예과가 아니라 한의예과나 치의예과나 약학과로 원서 지원을 다양화시키는 전략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가장 낮죠. 그만큼 경희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이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든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로 가면 사실상 상위 명문고등학교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불리해요. 서울 지역의 의대가 약 대략적으로 800명 정도 선발하지만 8개 학교에서 거기에서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70%가 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 경기권을 진입하는 순간 내신 성적은 의미가 없어져. 내신 성적만으로 뽑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형 선발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만 내가 서울 경기권의 의대를 희망한다면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의 시행계획, 또 2026학년도의 모집 요강, 또 2025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희대학교를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의예과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약 접수 못하신 분들은 하이프리뷰로 전화 주시면 예약 접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